안녕하세요. 주식셰프입니다. 네. 어, 또 한번 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특히 SK케미칼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네.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실력 쑥쑥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실력이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 네. 물고기를 들이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는 게 나중에 어떤 종목을 만나시던 간에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좀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본 영상은 주린이 분들 공부를 위한 영상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언급하는 종목은 예시일 뿐일 뿐, 네, 절대로 권유 아닙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자, SK케미칼 사례로 본 무상증자, 배당 성향, 신규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왜 SK케미칼이 무상증자와 배당 성향을 같이 꺼냈고 또 신규 투자를 이때 할까? 배신일까? 네, 이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모든 건 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딱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언론사 기자가 아니니까. 네, 제 생각, 투자자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음, 자, 네. 어, 회사 분할 결정 공시가 9월 13일 날 있었어요. 2011년 9월 13일 날 회사 분할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있었죠. SK케미칼 주식회사, 네, SK케미칼이죠. 거기에서 이 집단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 분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SK 멀티 유틸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사를 하겠다. 뭐 가칭이라고 써놨는데 뭐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분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뭐 주총에서 통과돼서 이제 하는 거죠. 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뭐 자본 총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1조 2,34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자산이 한 2조, 부채가 한 8천억 정도 있어요. 빚, 네. 그 자본금은 뭐 660억 정도 대충, 네, 이렇게 대충 해서 있는데 남아있는 존속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분할하고도 이제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이 회사에 대한 건데, 남아있는 회사도 보면은 분할하고 나서도 뭐 8,838억, 그러니까 한 8,840억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는 남아있는 거고, 분리할 회사는 자산 총계가 1714억 정도 되네요. 1714억. 그리고 부채가 뭐 142억 정도 되고, 그래서 자본은, 아, 말씀 안 드렸죠.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이제 빼면 돼요. 이렇게 둘이 빼면은 여기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빼면은, 1572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1714억 정도 이렇게 해서 142억 빼면 1572억 정도 자본 총계로 해서 SK 멀티 유틸리티가 이제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잠깐만요. 매출액을 보면, 너구리가 말이 입이 확 벌어져 있네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지금 제 얼굴이 괜히 혼자서 이렇게 뭐 혀를 낳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갖고, 근데 얼굴이 좀 그래서, 네, 좀 얘가 좀 그래서 좀 그랬어요. 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신설 사업부 매출이에요. 사업률도 매출을 보면은 많지는 않아요. 뭐 373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373억.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나중에 재상전 신청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또 상장하겠죠. 지금 SK 그룹이요. 뭐 분할해서 상장하는 데 하여튼 규제예요, 규제. 네. 그래서 일단 회사 분할 공시를 했어요. 분할을 해서 했는데 이제 자산 얘기를 좀 한번 볼게요. 이 분할 공시 결국은 이 집단 에너지로 하는 데를 갖다가 분할하겠다. 자, 요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가 원래 SK 그룹 내에 하나의 부문이었죠. 어?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의 부문으로 있었던 데거든요. 얘네가. 네. 부문으로 있었던 데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고 결국 이 에너지 사업이 뭐 계열사나 다른 데도 하고 뭐 다른 데 판매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SK케미칼에도 이 에너지를 하다가 많이 쓸 거예요.
네, 많이 생산한 에너지나 이런 것도 많이 쓸 텐데, 회사 내부에서 처리되는 거는 뭐 비용 처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자산 처리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분사를 해서 뭐 에너지 관련해서 생산도 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기존이었으면은 그냥 이 에너지 쪽에 관련된 것도 그냥 다 비용만 계산이 돼요. 에너지에서 생산하고 SK케미칼의 기존의 어떤 부문이라 그러죠. 본부나 이런 데 가는 거는 다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매출 처리가 되는 거 없어요. 왜냐면 회사 내에서 주고받는 건요. 매출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죠? 관계사잖아요. 관계사면은 이제 얘네가 여기가 공급하는 건 이제 매출로 처리돼요. 와우. 아주 귀재죠. 분사하기 전에는 이쪽과 여기 예를 들어 이쪽 에너지 쪽이랑 뭐 그린 케미칼 쪽이나 뭐 여기 주고받는 게 있었다. 여기서 공급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의 그냥 비용 처리예요. 네. 에너지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처리하고 끝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만약에 그린 케미칼 생산이나 이런 쪽 에너지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매출로 처리가 돼요. 여기가 자회사가 되겠죠. 자회사가 모회사한테 뭔가 매출을 처리해요. 그러면 연결 회계로 자회사 것까지 포함이 되면 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을 해요. 더군다나 나중에 얘 상장하면 지분법상 또 지분 수익도 생기고 와 천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투자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얘네도 지금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떨궈버리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러면 여기에서 남은 현금을 갖다 얘네한테 주겠죠. 매출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여기다 공급하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계열사 간의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관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에너지 공급한 만큼 여기서는 있는 현금을 주겠죠. 그게 어디서 나갈까요? 바로 이익잉여금에서 많이 나갈 거예요. 자본잉여금은 손대면 안 되니까. 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거는 뭐 뒤에도 설명 뭐 드리겠지만 중요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 영상을 만든 거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링크 좀 걸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는 없었던 돈이 거래로 잡히고 매출로 잡히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SK 케미칼에 있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잉여금을 얘한테 줘버리는 상황. 잉여금이라는 거는 회사에 쌓여 있는 그 현금인데 현금이 일로 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참 하여튼간 기재예요. 자, 앞장에서 먼저 보면요. 재무제표 6월 30일 기준이래요. 요거 할 때 그 공식 밑에 있거든요. 재무제표는 6월 30일 기준으로 했대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발표된 그 6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된 그 반기 8월 13일 날 발표했어요. 사실 기준은 6월 30일인데 공시가 나온 거는 8월 13일인데 이때 나온 거 보면은 뭐 자산 총계랑 뭐 이거 비교해 봐야죠. 자본 총계. 여기 보시면 자본 총계 아래 보시면 여기 요 내용 있죠? 똑같아요. 네. 왜 나왔지? 제가 누른 거 아닌데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똑같아요. 그렇죠? 요 가격이랑 1, 2, 3, 4 1, 2, 3, 4네 진짜 1, 2, 3, 4, 016 401 655 뭐 여기도 보시면 1, 2, 3, 4 016 401 655 이렇게 똑같죠. 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에 있는 데이터대로 와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멀티 유틸리티가 기존의 케미칼한테서 가져가는 게 뭐뭐 있나 한번 볼게요. 유동성 자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유동성 자산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원래 여기에 대충 현금성 자산이란 뭐 있는데요. 분할 전에 있었던 게 대충 대충이란 건 제가 이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반올림 8,840억. 네. 8,84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분할 전에 여기 8,840억 유동성 현금이란 뜻이에요. 현금 한마디로 현금이나 또 뭐 이렇게 채권 이런 게 8,840억인데 그 중에 605억 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대충 이렇게 반올림하면 605억 원 정도 돼요. 605억 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이 빠지는 거예요. 605억 정도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8,840억에 한 6.8% 정도는 멀티유틸리가 현금을 가져가요. 여기 있던 쌓여있던 현금 중에. 비유동자산이야 뭐 물건이나 이런 걸 테니까 뭐 원래 자기들이 쓰던 거 가져가는 거니까 큰 건 안 된 거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신설회사가 아니라 일단 사업부로 분리한 거기 때문에 사업부에서 갖고 있었던 자산이나 이런 걸 가져가니까 뭐 이건 뭐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산 규모도 보면은 분할 전에
한 2조 48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자산 기준으로 1715억 정도로 가져가요. 자산 여기 따져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를 보면요. 부채는 146억 정도로 가져가요. 분할 전에 부채가 8,143억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도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 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것저것 해서 부채 총계인데 여기 총계. 부채 총계도 반올림에서 보면은 8,143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치울게요. 자, 부채도 보면요. 여기 부채 총계 여기 있죠. 여기 8,143억 43억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8,143억 반올림하면 이 정도고 여기는 깜짝이야. 140 대충 이렇게 반올림하면 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43억인가 6억인가 6억 네, 그 정도 가져가는데 아무튼 부채는 한 1.8 정도밖에 안 가져가요. 1.8%. 근데 현금은 6.8%나 가져가요. 아, 이거 좀 SK케미칼 입장에서 조금 손해긴 하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이유가 주주라기보다는 회사에 좋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분리하면은 그리고 기존에 비용 처리만 됐던 건데 멀티 유틸리티가 케미칼하고 주고받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현금 많잖아요. 지금 보면요. 현금성 자산들 이런 것도 많죠. 현금 자산을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요. 둘이 거래를 하면서 에너지 공급하고 돈 받아가겠죠. 그럼 이 회사는 현금이 쌓여가겠죠. 유틸리티 현금 쌓여가고 뭐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매출 늘고 그 관계 특수 관계자 매출하잖아요. 그 계열사에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분명히 네, 그동안 최씨 일가 이제 SK그룹의 최씨 일가가 한 거 보면 분명히 또 상장할 거예요. 언젠가 얘 또. 네, 그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적 분할 안 하죠. 물적 분할 하잖아요. 물적 분할하면은 여기 지분 100%를 SK케미칼이 갖고 있어요. SK케미칼이 갖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주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뭐 나중에 상장한다고 여러분들한테도 지분대로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바이오사이언스 할 때도 겪어보셨죠? 여기 지금 뭐 케미컬 주주분들 받는 거 없어요. 누가? 회사만 돈 버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팔아갖고 그걸로 돈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상장할 때 결국은 투자자들이 또 여기 공모를 하면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뭐 뭐죠? 그 갑자기 까먹었네. 네. 주식 그 행사를 하는 거죠. 단어가 요즘. 네, 주식 일부를 갖다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식을 또 내놓고 또 위에 이게 뭐 해야 유동성도 올라가니까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보면은 케미칼이 보유 주식 중에 일부를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이 들어와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일단은 이런 행동이 있었어요. 계속 볼게요. 그러고 나서 분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까지 했어요. 공시요. 이때는 또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보시면 이것도 뭐 아까 똑같은 날이에요. 9월 13일 보시면 이 분할 공시 13일이에요. 이때는 재무제표를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했고 투자 공시할 때는 또 이거는 상기 투자 내역 여기 가시면 있어요. 작년 걸로 하겠대요. 작년 걸로. 뭐 이거 계산 다 해놓고 왜 이런 짓을 해? 좀 웃겨요. 네, 하여튼 웃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야 주주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좀 알아채기 어려워요.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이렇게 하는 게 꼬아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 금액이 4,281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여기 써 있는데 자기 자본이 약 9,589억 원. 자기 자본 대비 자본 자기 자본 대비 거의 한 반 가까이를 갖다 투자를 하겠대요. 여기다가 한마디로 아까 전에 분할하면서 돈도 얼마 정도 가져갔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유동성 자산을 해갖고 605억 가져갔는데 그래서 8,840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갖고 다시 했다가는 조금 더 주주분들이 뿔날 수도 있잖아요. 돈 자꾸 까먹어? 이럴 수 있는데 작년 거 기준으로 했더니 조금 더 네, 헷갈리잖아요. 주주분들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44.6% 정도 이렇게 또 투자 공시를 해요. 이거는 멀티유틸리티가 사업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장을 만들던 뭘 할 때 돈을 쓰는 건데 그거를 멀티 유틸리티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인 케미칼이 투자를 하는 묘한 구조를 가져가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사업 보고서 상태에서 내용을 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작년 거 기준으로 했잖아요. 예,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그 사업 보고서를 좀 봤어요. 음. 이 사업 보고서 보면은 4월 28일인가 공지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어서 기재 정정으로 해서 발표된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본 총계가 어 9,580억 정도 이렇게 89억 그러니까 9,590억 반올림하면 9,590억 정도 네, 이렇게 나와요. 음. 자본 총계. 이 자본 총계 보시면 여기에 9,500 그냥 대충 아까 반올림해서 90억 정도 나와요. 이거 대비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 자본을 보면요. 자본 총계 여기 자본을 보면은 이익잉여금이 한 6,433억 3억 원 정도고 자본잉여금은 2,643억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주주분들한테 연결된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 초과금이라던가 뭐 기타 뭐 이렇게 좀 자본의 재평가를 통해서 뭐 부동산이 올랐다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올라간 건데 기본적으로 주주들 네, 주식 발행하고 나서 초과 발행 그 금액들이 이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자본 잉여금은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무상증자 이렇게 주식 배정을 하던 어, 또는 다른 혜택을 주던 이런 거 할 때 사용돼야 되는 거라서 음,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사실은. 자본잉여금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회사가 사업한다고 이거 꺼내다 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자본잉여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익잉여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이익잉여금 기준으로 보자면 6,433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와 4,281억 여기다 써버렸네요. 물티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대비로 보자면요. 아까 44점 몇 프로가 아니라 66.5%예요. 한마디로 이익잉여금을 그냥 말려버렸어요. 네. 말려버려도 표현이 좀 그런가? 이 돈을 없애버렸어요. 왜? 이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세금 내야죠. 네. 잉여금도 세금에 들어가요. 법인세에서. 그러니까 확 떨궈버렸어요. 세금 이거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많으면요.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야 돼요. 근데 배당해주기 싫은가? 이것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것들은 빼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보는데, 또 이제 무상증자 결정을 해요. 양심에 찔린 거죠. 네,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팍팍팍팍팍 다 써버리고 양심에 찔렸어요. 자, 보시면 이제 현금을 여기 많이 지금 떨궜어요. 한 1,800억, 아니다. 6,433억에서 4,200억이니까 한 2,200억 정도 남기고 4,200억을 써버렸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무상증자를 해요. 액면 5,000원짜리 무상증자 10월 7일 날 공시가 나왔죠. 자, 요 무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한 그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여기 한번 좀 보시고요. 여기 설명이 많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제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꼭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 배당이 있는데 이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주주들한테 뭔가를 줄 때 무상증자가 있고요. 주식 배당이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디 자본을 그 회계상 코드를 뭘 쓰느냐의 차이가 가장 커요. 자, 문제를 한번 낼게요. 이익잉여금. 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중에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고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 이 중에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무상증자하고 이익잉여금 또 뭐 주식 배당하고 뭐 이 중에 어떤 건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얘네 둘 중에 하나랑 연결될 거고 또 뭐 그쵸 어쨌든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 배당 둘 중에 어느 게 이익잉여금에서 받을 건지 또 어느 게 자본잉여금에서 받는 건지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요 어떤 거 세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에요. 네 주주분들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면요 배당소득세예요. 15.4%. 네 배당소득세인데 이거를
내셔야 되는 경우, 안 내셔도 되는 경우. 자, 이번에 SK케미칼 무상증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쁜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가 색이 좀 갑자기 확 바뀌어서 나오네요. 읽어드릴게요. 무상증자, 여긴 주식배당이에요. 여기는 자본잉여금. 네. 자,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금잉여금에서 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액면가로 발행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시세로 하잖아요. 시가는 액면가보다 항상 높아요.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액면가하고 시가 차이에 어떤 금액이 있어요. 네, 액면가하고 시가 차이에 이런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 시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차이가 5,000원, 너무 적은가? 액면가 5,000원에 시가가 20만 5천원이다. 그러면은 차이가 20만 원이 생기죠. 그게 초과 발행금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이 자본잉여금으로 잡혀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본에 대해서 좀 더 남아있는 돈이에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란 뜻이에요. 네, 현금. 그래서 얘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주식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일종의 담보금? 뭐 약간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고 이게 많으면 회사는 좀 더 자본이 더 건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자본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해요. 우리나라는 법상 이익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진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합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버벅거려. 자본잉여금은 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이 주주들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자본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본은 주주들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면요. 세금을 안 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세금 내실 필요가 없어요.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할 때는 세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합니다. 자본잉여금이 없으면 무상증자 못해요. 네. 주식 배당. 이건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해요.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해갖고 돈을 잘 번 거예요. 돈을 잘 벌고 그래서 돈이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들인 돈. 여러분도 왜 돈 벌면 세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돈 벌면 세금 내야 되는데 그 돈 번 거의 일부를 나눠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같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배당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를 내야 돼요. 근데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요. 종합과세니까 이거는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그 무상증자 공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전에 이제 제가 무상증자에 대해서 SK케미칼 무상증자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무상증자 내역은 이렇게 돼요. 증자 전에 이렇게 숫자가 있었고 증자는 총 652만 6,143주를 증자를 해요. 네. 그래서 총 주식수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더 뭐 보고 갈게요.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현재 주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주당 0.5, 그러니까 2대1, 두 주당 한 주를 주는 2대1 비율로 무상 증자를 하고요. 두 주를 갖고 계시면 한 주를 받아요. 두 주당 한 주예요. 네. 네 주면 두 주 받으시고 10주면 5주 받는 거예요. 2분의 1씩. 그리고 단주가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주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못 받잖아요. 두 주당 하나니까. 또는 세 주다. 그러면 두 주에 대해서는 한 주, 그리고 나머지 한 주에 대해서는 0.5주에 대한 비율로 이 상장일날 11월 8일이었죠. 네, 상장일날 그때 그 8일이었네요. 9일이었네요. 갑자기 까먹었네. 11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렇거든요. 갑자기 네 머리가 멍해지네. 요즘 이렇게 기억력이 제가 좀 그래요.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상장일날 그때 종가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20만 원이었다. 그럼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때 무상증자는 제가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주주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없어요. 자동으로 배정을 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만 자본잉여금으로 되어 있던 거를 자본금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잉여금들이 있죠. 그 중에 자본잉여금,
자본을 발행하고 나온 자본잉여금.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아까 자본잉여금, 그렇죠? 자본잉여금이 2,643억 원 정도 있었고, 다음에 이익잉여금, 네, 이익잉여금이 6,433억 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저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중에 자본잉여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자본잉여금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 비용만큼 자본금으로 이동을 해요. 네,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면 자본잉여금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뭐 무상증자든 뭐 다른 데 어떻게 뭐 급한 대로 좀 쓸 수 있는데, 자본금은 진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주식 담보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절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이 돈이 가버리면 이거는 무증으로 100%인 경우에, 그러니까 단주 처리되는 게 없이 모든 이 단주 처리가 최소 한 주는 나오겠네요. 요거 한 주가 있으니까. 아무튼 652만 6,143주인데 한 주 빼면은 6,526만 142주죠. 걔네는 무조건, 네, 만약에 다 무상증자로 이렇게 됐다, 단주 처리된 게 없다는 거죠. 현금 지급하는 게 없이 그렇게 된 경우, 그냥 전부 다 그랬다고 칠게요. 무상증자 배정 내역이니까 어차피 뭐 2주 이렇게 이상 되면 되겠구나. 어쨌든 네, 모든 이 주식 모두가 무상증자로 다 처리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이 자본잉여금에 있던 그 돈 중에 이 무상증자 횟수, 그 개수 있죠? 개수, 거기다가 액면가 곱한 거. 케미칼의 액면가는 참고로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금은요, 액면가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요 상장되는, 신규 상장되는 이 주식수에다가 5,000원을 곱하면요, 326억 원. 예, 326억 정도가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보면요, 이 재무제표, 네, 여기 보면 자본잉여금이 있죠? 이게 2,64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아까 얼마였죠? 이 326억 원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자본금 따로 여기 있죠. 여기 자본금, 여기, 네, 660억 정도의 자본금 있죠? 일로 이동을 해요. 이 자본금은요, 절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걸 갖다가 뭐 배당이나 이런 거 하라고 압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 돈이에요. 그냥 못 쓰는 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현금이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26억 원, 6억 원, 이거는 안 쓰는 돈을 할 수 있어요. 전체가 무증으로 될 때. 근데 만약에 종가가 20만 원이고 현금 배당이 또 어느 정도 있을 때, 이 단주 처리된 거 있죠. 단주 처리. 한 주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을 거고, 이거 따졌는데 최대 그게 한 20만 주라고 쳐요. 대충. 만약에. 제 가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장의 종가가 20만 원이면요, 현금 배당이 또 20만 주 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주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20만 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0.5주 비율로 신재 종가 기준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단주에 대해서 0.5주에 해당되는 거죠. 한 주에 대해서 0.5가 되니까 20만 원 0.5 곱하기 20만 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현금 처리를 해야 돼요. 자본잉여금에서 현금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200억 정도는 자본잉여금에서 줄어드는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돼요. 회사의 주머니에서 여러분들 주머니로 돈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무증이 된다, 그럼 회사는 돈 쓰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제 얼굴을 살짝 끄고 밑에 여기는, 자, 대상 주식이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에 20만 주잖아요. 그럼 20만 주는 결국 현금 배당을 했으면 이 주식은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단주 처리에 대해서는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 배당을 했기 때문에 상장한 주식 수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그럼 20만 주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돈으로 줬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상증자 계획이 652만 6,143주였는데 20만 주 현금 배당하고, 그러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뭐 보통주에서 보통 빼겠죠. 20만 주 뺀 630, 여기서 20만 뺀 거예요. 632만 6,143주만 상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증 자체를 할 때 20만 주를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만 주가 빠진 형태로 수정 주가가 다시 와서 주가가 조금 상승해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왕 이렇게 한 거 그냥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겠다, 그래갖고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사주로, 자기 주식. 네, 자기 주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표가 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단주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회사에서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발표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본잉여금이 1892억이었는데 그중에 이게 다 무중으로 처리되면 326억은 일로 빠지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200억 정도는, 200억 정도는 현금 배당을 해야 되고, 여기서 계산 안 해봤네. 630억 30에 대한 거, 그게 한 10억 정도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310억 46억 정도는 또 옮겨야 돼요, 자본으로.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에서 둘이 합하면 516억 정도,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516억 원 정도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자본잉여금을 줄여요. 자본잉여금을 줄이면 잉여금은 무조건 법인세나 이런 거 할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배당이나 다른 데 쓰라는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걸 줄일 수가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 편히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케미칼이 보면 참 그 머리 잘 썼죠. 네. 잉여금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좀 많이 써버렸잖아요. 쓰면서 세금도 줄이고 뭔가 이렇게 더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압박, 더군다나 행동주의 펀드까지 지금 나섰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를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네, 주주들을 달래는 그런 형태로도 좀 가는 거죠. 일석이조 됐네요, 한마디로. 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네, 또 이런 공시도 있어요. 10월 7일 날 했는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 제가 이것도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배당 성향을 30% 정도로 하겠대, 수준. 이게 픽스는 아니에요. 성향 30% 정도 수준이니까, 얘보다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아니면 좀 덜 줄 수도 있어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네. 그래서 딱 못 받아갔죠. 단기 순이익으로. 네. 현금성 자산, 이익 잉여금이나 현금성 자산에서 주는 게 아니라요, 단기 순이익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에서 배당을 하진 않죠. 이익잉여금, 자기들 양심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보면은 멀티유틸리티에다가 이익잉여금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200억 남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돈을 좀 아껴야 돼서 그러나? 그 2,200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그걸로 돈 쓰기는 좀 애매하고, 네. 어디 투자도 해야 될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에요.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 안 되면요, 어, 배당 별로 못 받는 거죠. 하여튼 머리 좋아요, 참, SK케미칼. 아무튼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욕한다고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을 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회사 현금이 너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 받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회사가 이렇게 현금이 떨어지면 미래의 가치,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 막으면서, 그러면서 주주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은 주고자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근데 가만, SK 디스커버리가 또 SK 지분이 또 많이 있는데, 최창원 회장이 또 돈이 필요한가? 아무튼 네, 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주주한테도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했죠. 아마 이거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맨날 만년 적자이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뭐 투명하게 안 보이는, 미래에 뭐 돈을 잘 벌 거라고 딱딱 보이지 않는 이 그 뭐죠? PPS 사업본부 매각 처리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 뭐 2020년도 보면요, 매출은 158억인데 손실은 615억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업비나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근래 2년 동안 적자가 1,000억인데, 그거를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크면 영업이익을 올려서라도 할 텐데, 매출 자체도 얼마 안 되니까 어, 암울하죠. 네, 조금 암울하긴 한데,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하면서 어쨌든 성금 385억, 여기 써 있는 대로 하자면 385억 원을 뭐 받기로 돼 있어요. 부채도 떠넘기고, 여기 해당된 부채는 이제 나중에 계약이 완료되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여기 있는 자산, 그다음에 사람, 인적 부분이죠. 그리고 부채까지 다 넘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돈은 385억을 받지만 부채도 어느 정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만큼 좀 떨궈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멀티 유틸리티 갖고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그런 거 한번 나중에 볼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385억 원 이게 잡히는데, 이거는 매각을 통해서 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영업 외 수익이라 그래요. 영업 활동이 아니라 다른 이제 자산 매각이나 뭐 계열세 매각 이런 걸 통해서 받는 돈 영업외 수익이라 하는데, 결국 이것도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익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로 좋죠. 현금이 계속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SK케미칼은 제가 보기에 미래에 정말 괜찮아요. 그 그린케미칼에서 특히 코폴리에스터는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SK케미칼이요, 되게 잘하는데요. 아주 거의 독보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SK케미칼의 가장 큰 약점은 재무구조였거든요. 부채도 많았고, 부채 비율도 높았고, 뭐 여러 가지 현금성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매각도 하고, 네, 자회사 분리해서 상장도 하고, 그럼 현금을 계속 확보하면서 재무제표가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은 미래에 정말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제로인 회사는 없어요. 0인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뭐 200% 이내만 있으면 또 괜찮은 회사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케미칼 자본 아니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재무제표 개선에 약간 걸림돌이 된다 그럴까요? 좀 이런 데도 뭐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대신 이제 길게 봐야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요, 이쪽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쭉 이렇게 재무제표인데, 여기에서 유동자산이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자본금도 그렇고 자본 잉여금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 현금성 자산. 이때 진짜 많았죠. 이때도 매각을 하나 했었나요? 어쨌든. 네. 근데 이 재무제표가 어쨌든 부채가 줄고 자본은 늘어나는 형태로 계속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요. 부채가 지금 보면 2020년 기준으로 8,590억 정도 되죠. 8,595억. 네.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본은 8,850억, 50억 정도 반올리면 8,851억.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부채가 뭐 자본하고 따지면 자본보다는 부채가 조금 적어요. 네. 대충 얼마죠? 한 260억 정도? 네. 그래도 자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뭐 자산으로 봐도요, 이 자산이 뭐 1조 7천억이니까 자산은 뭐 이렇게 잘 매각해도 되니까, 매각해도 부채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요. 부채 비율은 이제 점점 괜찮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는 이제 SK케미칼의 당기순이익 분기별이나 보통 이제 중간 매장 배당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반기를 봐야겠네요. 반기 당기순이익 이게 좋게 잘 나오길 좀 기대합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야 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배당받는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항상 좀 좋은 매매를 하시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좀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습득하셔서 성공적이고 좋은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